안녕하세요. 박래호TV 박래호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지난 3강자에 이어서 4강자를 엽니다. 4강자는 춘추 전국시대로부터 이어져 가는데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첫 번째 미인으로 꼽히는 서씨 이야기와 더불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요,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의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아울리는 말입니다. 서백이 주나라를 세웠지만은 12대 유황을 거쳐서 동주와 서주로 나라가 분할되면서 그 분쟁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말깨나 한다고 하는 사상가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었더랬죠. 그 대표적인 사상가를 보게 되면요, 인이 사상을 앞세운 공자, 맹자, 순자 라인이었습니다. 이 도가 사상인 노자라든가, 그 다음에 법가인 한비자, 그 다음에 묵가인 묵자, 그 다음에 그 병가의 손자, 그 다음에 명가의 공손용, 이 외에도 음양가의 취연이라든가 잡가, 또 소진, 장애의 종행가 등등 많았죠.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춘추시대,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상가들은 여기저기에서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는 조그마한 성들을 짓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공이다 라고 하면서 제후들이 서로 전쟁을 계속하는 춘추 전국시대, 즉 혼란한 시대였더랬습니다. 이때 큰 세력을 가진 곳을 분류해 보게 되면요, 7나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전국 칠웅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칠웅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위나라, 진나라,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의 그 대미를 장식한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 얘기로 이어져 갑니다. 이 두 나라는요,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원수지간이었으면서 으르렁대면서 4년 동안 아주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였는데, 한 번은 오나라의 왕인 함녀가 월나라를 침공했다가 그 월나라의 왕인 구천에게 패하고 손가락에 입은 상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죽고 맙니다. 이 죽을 때에 함녀는 이 얘기를 하죠. 아들 부차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월나라를 침공해서 복수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함녀는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부차가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월나라를 침공을 해서 월나라의 왕 구천을 인질로 잡아오고 구천의 부인을 첩으로 삼게 됩니다. 월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매년 오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지요. 오나라의 인질이 된 월나라의 구천 왕은요, 부차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노예가 된 이 구천은 부차의 아버지인 함녀의 묘에 가가지고 풀도 깎는 묘지기도 하고요. 마국간에 가서 말에게 풀도 먹이는 아주 잡다한 일들, 즉 굴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활이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난 뒤에 구천은 부차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 나라인 월나라로 석방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석방될 때도 아슬아슬했는데 그것은 오나라의 충신인 오자서가 구천을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생기게 되니 돌려보내지 말고 죽여야 합니다 라고 진언을 했죠. 그런데 이 부차 왕은요, 이제 구천은 아무 힘도 없으니 괜찮다 하면서 월나라로 보내주게 됩니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요, 복수심을 잃지 않으려고 긴 칼을 옆에 꽂아놓고 땔감나무인 장작 위에서 잠을 자면서
쓰디쓴 곰슬개를 빨아가면서 복수심을 불태워가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와신상담입니다. 누울와, 그리고 땔감나무신, 그리고 맛볼상, 그 다음에 쓸개담자입니다. 땔감나무에 누워서 쓸개 맛을 본다고 하는 뜻으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다고 할 때 쓰는 고사성어가 바로 와신상담이지요. 여하간 구천은요, 와신상담을 하면서 복수를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미인계입니다. 이 미인계라고 하는 것은요, 손무가 쓴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전술의 병법이 1개부터 해서 36개까지 있는데, 36개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병법으로 뭐냐? 36개가 바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6개 주랭랑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미인계는 36개 중에 34개에 나오는 하나의 전술 기법입니다. 이 미인계를 구천이 쓰게 되는데, 그 방법은 오나라 부차왕에게 여인 한 명을 보내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인계의 주인공, 그 이름은 서시입니다. 이 서시는 원래 평범한 촌락의 한 여인이지만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더랬죠. 이 여인, 올나라의 재상인 범녀가 촌락에 살고 있는 이 서시를 데려다가 3년 동안 가무와 몸가짐, 그리고 여러 교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차왕에게 데리고 가죠. 이때에도 부차왕 밑에 있던 충신 오자서가 부차왕에게 또 진언을 합니다. 올나라에서 보낸 저 여자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라는 매로 인해서 망했고, 상나라는 달교로 인해서 망했으며, 주나라가 망한 것도 포사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무릇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오자서가 진언을 하지만, 서시의 그 교태에 순간 반한 부차는요, 자기 간신인 백비의 말을 듣고 덜컹 후궁으로 서시를 받아들입니다. 이 백비는 오나라의 간신인데, 특히 충신 오자서의 얘기는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또 범녀가 서시를 데려가기 전에 미리 뇌물로 그 간신인 백비에게 구슬러 놓기도 했습니다. 여하간 부차는 대단한 호색가이다 보니까 서씨를 덜컹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서씨의 마음을 더 잡겠다고 하면서 춘소궁, 관해궁, 이런 궁들을 많이 지어주면서 술에 젖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나라의 거람과 같이 주지육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서씨가 어느 정도의 미인인가? 어느 날 말이죠, 서씨가 춘소궁 앞에서, 큰 호수 앞이죠, 그 정자에 딱 앉아 있는데 호수 안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들이 서씨의 미모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놀라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모두 호수 바닥으로 깔아 앉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서씨의 별칭이 지어졌는데, 그것을 바로 치머미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지요. 고기들이 깔아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물고기들도 그 서씨의 미모를 보고 멍해가지고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하여간 중국의 과장법은 대단합니다. 이 중국의 과장법,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삼국시대 때 조조가 유비와 싸워가지고 유비가 패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유비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 어린 아들인 아두마저 내팽개치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신하인 조자룡이 자기 주공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들을 가슴에 딱 안고 조조 군사 진영을 헤쳐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쉽게 일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조자룡의 헝칼 쓰듯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조조지정을 빠져나온 이 조자룡이 칼을 휘두르는데 칼에 맞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조자룡의 칼을 한 번 휘두르면요, 그 칼바람에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마저도, 그 병사마들도 다 쓰러져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대단한 뻥입니다. 장풍 한번 보세요. 손바닥을 펴가지고 제끼면 바람이 일어나고 이 장풍으로 태산이 날아가고 경공술로 무리를 나르고 산을 넘나드는 것을 보게 되면 하여간 중국의 과장법은 알아줄만 합니다. 중국 무협 소설이라든가 중국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무협 작가인 김용이 쓴 영웅문이라든가 사조 영웅문, 또 의천도령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과장법이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하여간 이 서시가 중국의 사대 민예 중에 첫 번째 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시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서시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자주 찡그리는 표정을 많이 했는데, 마을에 사는 많은 여인들이 서시에 흉을 내게 되면 자신도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찡그리는 표정까지 모든 여자들이 따라했다는 것이죠. 이 일화를 통해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생겼는데, 이를 서시빈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시를 오나라로 보낸 월나라의 재상 법녀는요, 월나라의 왕 구천이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보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법녀라고 하는 충신이었더랬습니다. 월나라가 오나라를 패망시키고 좀 여유로움이 있을 때에 재승이었던 법녀는요, 구천하고는 고난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영광은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을 같이 향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구천왕에게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떠납니다. 재상 자리를 팽개치고 떠난다는 것이죠. 구천 곁을 떠나면서 남긴 그 편지 내용은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사냥꾼은 하늘을 나르는 새 사냥이 끝나면 활이 필요 없고, 토끼를 잡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으니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 토사구팽입니다. 현대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특히 정치가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토사구팽이란 말, 사자성어가 여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상가와 각각의 그 제후들로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로 이끌어가던 전국 7흥의 나라들은요, 모두 패망하고 결국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31대 왕 영정이 13살 때 왕으로 등극하여서 나라를 끌어가다가 그 나이 36살 때 중국 전체를 통일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중국을 통일시킨 진나라가 탄생되면서 진시 황제가 됩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얘기 다음 5강자는요, 진나라 진시 황제로 이 얘기가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다음 5강자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